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우선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성통신 다윈 접속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다음 중 위성통신에 적용되는 다원 접속, 그러니까 멀티플 액세스 방식이 아닌 것은 밑에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파수 분할, 시 분할, 코드 분할이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환, 분할, 다윈 접속 이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주파수나 시간 등 자원을 공유해서 다원 접속을 하는 거고요. 아래 설명드린 것처럼 FDMA, CDMA, TDMA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할당 방식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정 할당 방식, 픽스드 방식, 요구 할당 방식, 그 다음에 랜덤 할당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위성 자원을 어떻게 쓰는 거기 때문에 위성 할당 방식은 위성 자원에 대한 할당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 자원이 다 어떻게 보면 리소스잖아요. 그래서 이 위성 자원을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방식이 고정 할당 방식. 이 자원을 요구했을 때 요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할당해 주는 방식. 그래서 이걸 요구 할당 방식이라고 하고, 랜덤 할당 방식은 그냥 빈대로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채널 할당은 고정이고 예약이고 경쟁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채널 효율은 당연히 고정 할당이니까 낮고, 요구 할당은 아무래도 높죠. 그렇지만 프로세싱 시간이 걸리는 거겠고, 랜덤 할당은 이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널 효율이 낮을 수도 있다. 지연 시간은 여기가 낮다. 지연 시간이 좀 낮은 거고, 여기 지연 시간이 매우 적다. 충돌 가능성은 고정 할당이 없고 랜덤 할당은 충돌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주요 장점은 지구국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채널 효율이 우수하고 지구 부하가 작을 수 있다. FDMA, TDMA, CDMA는 그림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동시에 통화를 위해서는 양방향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송수신 주파수를 이격시키고 FDD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최근엔 TDD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국과 통신하면서 싱크 슬롯이 있고 로케이션 슬롯이 있고 데이터 슬롯이 있어서 억세스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파마, 라마, 다마로 해서 고정 할당, 프리 어사인, 랜덤 할당, 랜덤 어사이먼트, 요구 할당, 디맨드 어사이먼트로 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원 접속은 잘 아실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스페이스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방법이 있고요. 위성은 기지국을 이렇게 위치를 틀리게 해서 위성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동통신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OFDM 방식으로 해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으로 해서 주파수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OFDM은 직교성의 상호 간섭이 없고 서로 다른 부반송파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고요. 리소스 할당의 유연성으로 부반송파를 동적으로 할당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분할, 시간 분할, 코드 분할 정리했으니까 참조하시고, 아무래도 코드 분할 다인 접속이 더 효율이 더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DMA 방식으로 해서 3세대 이동통신으로 쓰였고요. 기출 유형을 보면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위성통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위성입니다. 장단점을 정리해 놨는데요. 위성통신은 전송 지연이 긴 게 문제고요. 강우 감쇄 및 태양 간섭 등의 기후 영향을 받는다.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광대 역석, 고품질, 동보성, 다인 접속, 회선 설정 유연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신호의 전송 시간이 지연된다. 거리가 길다 보니까 다인 접속이 가능하다. 기후 영향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게 위성통신의 단점입니다. 동보 통신이 가능하다. 같이 통신을 한다는 거죠. 2번 이동통신에서 위성통신에서 사용되는 무선 다인 접속 방식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FDMA, TDMA, CDMA 또는 SDMA도 간혹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WDMA는 유선통신에서 사용하는 아래와 같은 그런 구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위성통신에서 위성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임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WDMA 잡아주면 되고요. 4번 위성통신망의 회선 활동 방식으로 옳은 것은 위성통신 파마, 다마, 라마에서 여기 1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죠. 파마가 없으면은 여기 라마나 다마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위성통신의 회선 할당 중 전송 정보가 발생한 즉시 이미 슬롯으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즉시 임의 슬롯, 그래서 랜덤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임의 할당 방식, 랜덤 할당 방식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위성통신에서 사용하는 다윈 접속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주파수 분할 접속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많이 사용됐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FDMA는 아날로그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C분할 방식은 주로 디지털에서 많이 사용하고, 코드 분할은 대역 확산 방식으로 사용하고, 코드 분할 방식은 FDMA, TDMA 절충 방식이고, 코드 CDMA와 FDMA, TDMA는 다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절충 방식이라고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FDMA와 TDMA의 자원의 그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코드로 나눠서 최초로 썼던 거고요. 이거를 한국에서 퀄컴사랑 같이 해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다. 설명을 제가 여기 FDMA, TDMA에서 시간을 나누거나 주파수를 나누거나 시간을 나눠서 쓰던 방식에서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각의 코드를 이렇게 나눠서 쓰는 이 그림을 참조해서 CDMA 방식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위성 트랜스폰더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위성에서 지구국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자 지구국을 구성합니다. 위성이 있고 위성과 통신하기 위한 여기 지구국이 있는 거죠. 지구국. 위성을 해서 쏴서 얘를 이렇게 받는 지구국이 있고 이 지구국에 가는 문제입니다. 그 지구국이 있고 위성에 대한 위성국이 있기 때문에 이 위성국과 이 지구국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반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상 통제부, 지상에서 얘를 통제하는 게 있고 여기 안테나가 있고 여기 안테나를 증폭하는 게 있고 중계부나 트랜스폰더는 이 위성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성. 그래서 이제 정답을 3번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위성 통신에 대해서 설명된 거고요. 밑에 보면 위성에 대한 트랜스폰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성에서 오는 그 주파수, 밑에서 쏘는 지구국에서는 상향으로 좀 더 센 주파수를 쏘고요. 전원이 많이 풍부하니까. 그 지구국에서는 얘를 하향으로 해서 좀 더 낮은 주파수를 써서 주파수를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 그런 방식을 이제 트랜스폰더라고 합니다. 위성 통신사 중계에서 상위 링크 신호를 수신하여 하위 링크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위성 트랜스폰더에 대한 예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위성 자원 할당 방식과 함께 사용하는 거고요. 위성 트랜스폰더는 지구 기반 송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신호를 증폭한 후 다른 주파수나 채널로 지구로 재전송하는 장치로서 트랜스폰은 송신기와 수신기의 합성어다. 위성 트랜스폰더의 주요 기능은 수신기, 송신기를 하나의 장치로 모듈화해서 주파수 변환 및 신호 증폭, 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장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위성부에 대한 주요 기능인 거고요. 충전기에서 태양 전지판이 있고 전력 조정기, 제어부 그 안에 전력 조정기 안에 수신기, 주파수 변환구, 송신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위성 트랜스폰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성통신의 그 트랜스폰더의 주요 역할, 신호 수신, 증폭, 주파수 변환, 신호 처리, 전력 증폭, 주파수 다중화, 빔 쉐어링 등이 되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통신 위성 트랜스폰더에 대한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주파수 시스템이다. 이중 주파수 시스템이다. 단일 주파수 사용할 수도 있고 이중 주파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폰더 사용하는 거고 기저 주파수 건파 시스템이다. 대역 통과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성 트랜스폰더는 지구국으로부터 온 주파수를 고주파를 저주파로 변환해서 다시 사용하고 다시 지구국과 통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주파수 변환은 6GHz 수신해서 LNA를 거쳐서 증폭한 후 국부 발전기를 거쳐서 다시 4GHz 하향으로 쓴다는 의미에서 단일 주파수. 이중 주파수 변환은 6GHz를 수신해서 LNA에서 증폭하고 국분 발전기 혼합해서 중간 주파수로 변환한다는 의미에서 이중 주파수. 기저 주파수 시스템은 수신된 신호를 검출해서 기저 대역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저 주파수 대역이 되겠습니다. 대역 통과락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여기 4번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2021년도에는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네, 과거한 문제를 다시 보면 위성 통신의 중계로부터 상위 링크를 수신하여 하위 링크로 주파수를 변화시켜주는 거 이걸 이제 트랜스폰더라고 했죠. 네, 개념 잡으시고요. 3번 위성통신 세선 접속 방식 중 하나의 트랜스폰더를 여러
지구국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와 주파수 대역을 분할하여 지상국에 배당시켜 줌으로써 지구국들의 간섭이 없이 서로 통신하게 하는 방법. 예, 그거를 우리가 FDM 방식이라고 합니다. FDM, TDMA, CDM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의 트랜스폰더를 여러 지구국이 공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을 분할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파수의 키를 받아서 FDMA를 잡으셔야 됩니다. 4번 다음 위성통신 중계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송신부, 수신부 같이 있죠. 주파수 변환부 여기서 같이 주파수를 변환해야 되는 거죠. 헤드엔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헤드엔드는 주로 지구에 또는 케이블 TV 이런 부분하고 상관해서 헤드엔드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챕터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위성통신은 간혹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출 위주로 계속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